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살다 보면 한결같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느끼게 되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아주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팬분들께서 정말 감동했다. 이 미담 한번 들어보세요 앵커리 하시면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민재현 베이시스트가 뮤지션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미스터 트롯 때부터 상암 콘서트까지 함께한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데뷔 37년 차의 베이시스트이니까 3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뮤지션들과 아티스트를 겪어봤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굵직한 공연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임영웅 아티스트와 함께는 미스터 트롯 때부터 상암 콘서트까지 최근의 경험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와는 미스터 트롯 준결승부터 함께 하셨대요. 그때 처음 보셨는데 그때도 사람이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스터 트롯이 끝나고 물고기 뮤직의 대표님하고 민재현 베이시스트의 아내 되시는 분하고 친분이 있으셨대요. 아내 되시는 분도 첼로 연주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물고기 뮤직의 대표님이 아내 되시는 분한테 작곡자를 좀 구해달라라는 이유로 연락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그때 박용준 마스터를 추천을 해서 곡 작업을 하고 그다음 미스터 트롯이 끝나고 나서 단독 콘서트,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진행을 할 때 아내 되시는 분과 그리고 민재현 베이시스트 이분과 시작을 함께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미스터 트롯 때부터 봐왔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대요.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런 게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요. 전 스텝, 그러니까 무대에 서시는 분들만 잘해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 공연에 관계된 댄서나 밴드나 경호팀이나 거기서 알바하는 모든 사람들을 진짜 똑같이 대해주신대요. 미스터 트롯 때는 경연자로 참가를 한 거였는데 경연자의 한 사람으로 출발했을 때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는 아티스트임에도 여전히 한결같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는 너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신다고. 그 음악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스타들이 떠올랐다가 지는 모습들을 보셨겠어요. 명멸을 너무나 많이 보고 신인 때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었다가 뜨면 달라지는 모습들을 정말 수없이 봐오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결같은 사람 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임영웅 아티스트와 신정훈 대표님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고생을 쭉 같이 해왔는데 지방 행사 안 가본 데가 없었고 그날 받은 페이로 밥도 먹고 그렇게 이제 어려운 시절을 쭉 함께 했었잖아요. 기획사 내에 친한 연주자들이 있는데 잘 되고 나서 그 친구들을 되게 잘 챙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조성진 국장님이 쓰신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어렵게 같이 오래 했으니까 의리나 약속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해주는데 그걸 또 생색을 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쓱 해준다는 거예요. 쓱.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잘 되고 나서 예전에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챙기는 게 그냥 얼핏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그런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던데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스타분들이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가 쉽지가 않대요. 무명 시절에 잘 못 나갔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렵다면 그 시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건 쉬울까요? 그건 더더욱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아티스트는 그 시절에 함께 했던 연주자분들을 대표님과 함께 잘 챙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암 콘서트 때 있었던 미담도 전해줬습니다. 트랙 이렇게 사이드를 중심으로 돌출 무대가 있었는데 몇 킬로를 걸었을 거라고. 진짜 많이 걸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번 돌았으니까
공연 내내 노래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셨고, 보러 오신 분들 배려하는 게 연주자분들도 느껴지는데 보러 오신 분들은 오죽하시겠냐라고 되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주자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렇게 오신 관객분들을 배려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도 연주자분들도 감동을 하시고, 그리고 또 영웅시대 팬분들께서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그 모습을 그 무대에서 봐도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하던데요. 수많은 공연을 몇십 년 동안 하셨던 그 프로 연주자들 눈에도 잘해주는 게 눈에 보인다. 참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우비도 오시는 분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런 게 팬분들은 정말 팬들을 사랑한다, 너무 대단하다 라고 단독으로 느끼실 수도 있지만, 연주하시는 분들은 무대를 너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비를 나눠주는 것도, 우비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무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을 배려하는 게 무대에서 봐도 느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대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베이시스트, 민재현 베이시스트가 계셨던 이쪽은 괜찮았는데 반대편은 비가 많이 들이쳤던 것 같습니다. 스트링 파트가 제일 끝에 있었는데 악기가 비를 맞았다는 거고요. 다행히 비가 온다는 예보가 미리 있어서 준비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세컨드 악기를 갖고 왔고, 못 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비가 내렸기 때문에 활이 졌잖아요. 그럼 소리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클래식 악기를 다 덮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분이 얘기해 주신 게, 아내 되시는 분이 첼로를 하시니까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원래 사실은 공연장에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지 않은 데서는 클래식 하는 친구들은 비 한 방울만 떨어져도 악기를 접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악기가. 그런데 그날은 하여튼 계속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클래식 하는 분들이 야외에서 공연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야외에서는 습도나 아니면 온도나 이런 게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고 악기가 굉장히 고가잖아요. 심지어는 굉장히 유명한 연주자 분들은 악기를 몇 억씩 하는 악기를 대여해서 연주를 하고, 그 대여 기간이 끝나면 비싼 악기를 이제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악기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야외에서 공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습도나 온도가 바뀌면 활이나 현의 그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야외 공연 자체도 꺼리는데, 야외 공연이 아니라 비가 막 들이치는 상황에서, 그리고 비가 오는 걸 모르지도 않았잖아요. 예보가 있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클래식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함께 해줬다는 것도 그만큼 임영웅 아티스트를 믿었다는 것이고, 이 공연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세컨드 악기를 가지고 준비하면서까지도 무대에 선다는 거는 클래식 연주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상암 콘서트 날 연주자분들은 계속 연주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수리를 하게 되는데, 수리를 하고 나서 견적을 올리라는 기획사의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획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기획사에서 견적을 올리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수의 그 대표, 노래 제목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면서 그 미담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콘서트가 끝나고 나니까 비가 딱 그쳐서 관객분들이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연주하러 오시는 분들도 업이니까 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즐겁게 가는 연주 무대가 있을 것이고, 그냥 직업상 하는 연주 무대도 있을 텐데, 세컨드 악기를 준비해서 이렇게까지 연주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도 그 무대가 즐겁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즐겁게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기획사도, 그리고 임영웅 아티스트도 연주자분들과 함께 즐겁게 연주하고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상암 콘서트 무대를 준비하는 임영웅 아티스트와 그 소속사 분들의 프로페셔널함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객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도 이런 미담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프로이고 진정한 고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